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학농민운동의 두 번째 2차 봉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키워드 경복궁 점령, 그리고 우금치, 그리고 활빈당으로 이어지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봉기 때 우리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배경을 볼 때, 배경을 볼 때 배경에는 삼정의 문란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양곡 유출 같은 것, 양곡 유출이 있었고, 그러면서 동학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부봉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차 봉기로 이어지고 결국에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래서 전주 화약까지 맺게 되더라. 그래서 이 전주성을 바탕으로 해정개혁안이 실시가 되더라 까지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2차 봉기부터 2차 농민운동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우리 1차 봉기 때 했던 거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요겁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을 해요. 왜냐하면 그 청나라한테 SOS를 쳤죠. 청에게 SOS를 치면서 일본군이 옵니다. 근데 전주 화약을 맺고 나서 청나라는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경복궁 침범을 하면서 아예 전쟁을 도발하게 되는 거죠.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간의 이야기를, 서로 간에 뭐라 그래야 되죠? 청나라 일본이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민군들이 가만히 보고 있자 하니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접, 북접 연합부대, 즉 전국구의 이제 동학교도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논산에서. 그래서 서울로 쳐들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그리고 정부군이 연합해서 나와 있는 군대에게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색깔이 살짝 다른데요. 단순히 청일 전쟁, 그 전에는 이제 삼정의 문란 등으로 일어났던 1차 봉기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2차 농민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반침략적인 또는 반외세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농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농민군 지도자들이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등이 체포가 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지배층들, 양반들이 중심이 된 개혁이었다면 그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움직인 개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봉건이고 반침략적인 투쟁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후에 있을 다음 시간에 배울 가부개혁의 이 반봉건적인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 한계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특히 이제 농민운동이 그때는 끝났지만 나중에는 이 활빈당 같은, 우리 활빈당 어디서 배웠었죠? 그렇죠. 홍길동전에 나왔던, 홍길동이 만든 군대가 활빈당이었어요. 그럼 활빈당 같은 군대를 따로 만들어서 비밀결사 또는 의병투쟁으로 이어지는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을 간단하게 하고요. 지도를 볼 때 2차 봉기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2차 봉기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통해 볼 때는 경복궁 점령이 먼저였다. 그리고 우금치 전투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 봉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 탐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전봉준을 이제 신문하는 걸 기록한 건데요. 첫 번째, 고부에서 일어났을 때는 왜
그리고 왜 또 그 다음에 군대를 봉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 전주 화약 이후에는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부봉기, 고부농민봉기, 그리고 1차 봉기, 2차 봉기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왜? 고부군수의 조병갑이 수탈이 심해서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용태가 그 집부터 사륙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났고요. 전주 화약 이후에는 일본이 왕궁을 공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고부봉기와 1차 봉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봉건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2차 봉기에 이어서는 여기에서는 외세적인 움직임이 또한 있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그리고 2차까지 이어지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각각의 성격이 달랐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봉건과 그리고 외세로 이어지는 특징이, 캐릭터가 각각이 달랐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가보 을미개혁, 동학농민운동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는 가보 을미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